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필수 예제 전문 채널 이지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2015 개정 교과 과정에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중에 고1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요, 이 영상은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생님들이 중3에서 고1 것까지는 어떻게 좀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학원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실 때 바로 고1 수학이 어떤 큰 난관이 되죠. 자, 먼저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자면요. 고등교과 과정의 개정 방향이 무엇이었느냐? 그 방향은 바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1 수학의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졌고요. 두 권으로 나누기 좀 다소 민망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문제집들이 고등수학도 아니에요. 이름이 뭐냐면 그냥 수학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공통수학도 아니고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냥 수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1 때 배우게 돼요. 그런데 저희 때라고 하니까 진짜 오래되네요. 자, 2000년 초반, 1900년대 후반입니다. 1900년대 후반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1학년 책이 한 권이었어요. 정석이. 2학년 책이 한 권이었고 3학년 책이 한 권이어서 그냥 세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수학책 너무 두껍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책을 분권을 해서 저는 이것이 당연히 출판사의 이익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권으로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 됐는데 굳이 두 권으로 분권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수학상, 수학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냥 붙인 이름이고요. 그냥 수학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으로 배우는 그 수학에 대해서 분류를 한 것뿐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여기 보시는 이 5가지 내용들이에요. 자, 다항식 부분은 달라진 게 없죠. 똑같습니다. 지금 있던 거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 단원이 통합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방정식을 배우고 방정식의 아이디어로 부등식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정식은 타입이 그러니까 그냥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는데 방정식의 모양이 좀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정식을 다 배우고 또 뒤에 가서 부등식 파트 또 다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해서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을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합쳐버렸다는 얘기는요.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분명히 다루었던 타입인데 부등식에서는 다루지 못한 그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런 타입들을 다소 좀 줄여주고자 함이겠죠. 목표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추가된 게 아니니까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중학교 내용 흡수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리마인드 해주겠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다시 떠올려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 그냥 기존에 있던 내용을 다이어트 시키면은 부담이 그냥 줄어드느냐?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좀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해줄게 이겁니다. 왜? 아니 그럼 중3 때는 2차 함수 최대 최소값 안 배웁니까? 아니에요. 그때 배우지만 또 고1 교육과정에 집어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정말 많이 쓰니까. 자,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삭제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방정식의 모양을 조금만 다르게 세팅해도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부터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ABC 3개의 문자에 대한 식을 ABC가 모두 들어가 있는 3개의 식을 딱 주면은 굉장히 이제 쉽죠. 하지만 미지수가 3개라 하더라도 하나 2차를 섞는다거나 조금만 변형을 해도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을 한 문제에서 다 써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 만들기가 참 좋았는데 역시 그 부분을
많이 어려워했다는 그런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많은 부분이 설문조사와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도 삭제됐습니다. 자, 미지수가 1개인 연립 1차 부등식은 중학교에서 이동했대요. 중학교에서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훨씬 줄어든 겁니다. 왜냐면은 야 너네 그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배운다. 원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야 이거 배운 거 기억나니?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실제로 교육과정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런 실질적인 내용 다이어트 없이 리마인드만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교육과정만 막 디룩디룩 늘려놓으면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범위가 너무 넓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막 새로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되니까 또 애들 입장에서도 적절히 달 트레이닝이 된 애들 입장에서 선생님 한 걸 왜 또 해요?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즉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포자 막자고 지금 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코드가 그거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전에 그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이런 그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1학년까지만 가르쳐 왔는데 이번에 교육 과정이 개정된다고 그래서 그냥 이제 고등도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개정 교육 과정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막연하게 굉장히 부담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자, 그리고 부등식의 영역이 삭제됐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부등식의 영역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견으로는 쌤, 왜 왼쪽에 마이너스가 왜 오른쪽으로 다 옮겨야 되죠? 왼쪽에 그대로 두면 뭐가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함수의 모양이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영역 자체를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부등식의 영역은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던 또 그래프 그리기 또는 뭐 교점 찾기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배웠던 굉장히 많은 내용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이와 같은 여기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이 하나에서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단원이었어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얘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원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처럼 하나의 내용을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내용에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필요한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위계상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면 중간에 하나만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많이 부담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가르쳐 보시는 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삭제가 됐어요. 많이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걸 거예요. 아이고 경우의 수 이거 확률과 통계 이거 어려운데 이게 추가가 돼서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 지금 순열과 조합에 대한 그 기본 내용만 다룬다고 되어 있는데 순열과 조합은 내용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그 확률 그리고 통계 2학기 때 배우잖아요. 2학기 앞부분에 계속 배우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앞부분에 통계 단원을 배우는데 두껍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배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호로 좀 표현할 뿐이고 그것을 기초로 경우의 수 문제들을 굉장히 좀 빨리 풀 수 있는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배우는 건데 순열 조합만 배운다는 것은 순열 조합을 가지고 만나야 될 수많은 유형들을 순열 조합 단원에서 만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확률 통계라는 새로운 교과 과정 즉 지금도 확률과 통계라는 책 이름으로 있지만 확률과 통계라는 교육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일반 선택에서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대부분의 확률과 통계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순열과 조합 이 두 개 다시 얘기해서 정의 수를 구하는 아주 좋은 도구인 그 두 개에 대해서만 미리 배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데 많은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이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있는데 2단원이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했을 때 미적분 1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문과 학생들이 많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고2 수학을 설명하는 그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영상의 마지막 끝에 카드를 제가 붙여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 개정되는 2018년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현역 학생들은 이 동영상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뀐 거 예전에 어땠다는 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그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2학년이 더 좀 많이 수학 때문에 고생스러워지겠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1학년 때 미리미리 끝내줘가지고 해줘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을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이고, 제가 각 학년별로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수능 수학에 대한 결정된 그 가형과 나형에 대한 그런 시험 범위, 확정된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때 그 각각의 전략, 사실 전략이요, 뭐 전략만 딱 알면 뭔가 대단한 게 빵 하고 생길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의 의견을, 저의 의견을 들으실 뿐이고요. 다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2학년 아이들과는 1학년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달리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